지금부터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정민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최종 감사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방치, 은폐, 조작으로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는 북측 해역에서 이 씨가 표류 중,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보실은 합참의 보고를 받고 이른 퇴근을 했고, 그다음에 해경은 군의 수색 구조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에서 내용을 전달받고도 장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도 통일부의 대응을 미루면서 탐색 작전도 하지 않았죠. 국방부는 이 구조를 해달라는 대북 전통문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방치하는 사이에 이대준 씨가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는 은폐 작업이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나올 텐데요. 이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 씨가 숨지자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요. 그러자 국방부와 합참은 실무자를 새벽 3시 반에 출근시켜서 군사 첩보 60건을 무단 삭제했습니다. 예. 발표 내용도 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월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각 부처가 피살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일종의 연극에 가까운 거짓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실종자가 생존 상태다 이렇게 기자단에 허위로 공지를 하고요. 그때서야 구조를 요청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해경도 그때서야 실종 지점 수색에 나섰고, 통일부도 최초 인지 시점을 허위로 작성해서 국회와 언론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한 사기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고도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합참은 이대진 씨가 자진 월북했다면서 구명조끼와 슬리퍼를 그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 발표 역시 안보실 지시로 허위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참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가 당시 어업지도선에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즉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 배에서 이탈한 뒤에 다른 조끼를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월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 누가 이런 걸 총지휘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수사 의뢰 보고서에는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3시간 전에 표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피살 후 대책회의에도 불참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도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나 수사,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최고 책임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말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자료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문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최종 책임자라고 인정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은 이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